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영철은 올해로 57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막연하게 나는 아직 젊어라고 자신을 다독였겠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정말 나는 아직 젊은가? 라고 말이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 둘을 키워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첫째인 아들은 이미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고 둘째인 딸은 외국으로 취업해 떠난 지 몇 년째 소식만 간간히 전해져 올 뿐이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조용하고 썰렁해졌으며 심지어 삭막하기까지 하였다. 영철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안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홀로 무료함을 달래야 했다. 집안에는 오로지 텔레비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은퇴를 앞두고 점점 더 쓸쓸함을 느꼈다. 영철은 퇴직을 몇 달 남겨두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오랜 경력을 인정받아 마지막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열정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은 더 이상 그에게 활기를 주지 않았다. 출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검었던 머리는 대부분 흰머리로 바뀌어 있었다. 패기 넘치던 젊은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왜소한 중년의 남성이 거울 속에 꾀재재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영철은 자신이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하루는 퇴근길에 영철은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짧구나. 여지껏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일이 허무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도 역시 영철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길이 그토록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다. 오늘은 그냥 회사를 쉬자. 그는 그렇게 마음먹고 지하철을 내렸다. 그리고는 종일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 영철은 일단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주말에는 늘 가족들과 자주 오던 곳이었지만 혼자 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마치 영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넌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니? 영철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다. 다음 날 영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무작위로 한 권의 책을 골라 앉았다. 책 제목은 나의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다. 영철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몇 페이지를 넘기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책 속의 주인공은 영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 생활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었다. 영철은 책 속의 주인공이 마치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영철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겨났다. 그래, 여행을 떠나자.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영철에게 여행이란 신혼여행뿐 번번한 가족여행을 가보지도 못하고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었다. 경제적 풍요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자신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한 시간조차 갖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되었다. 아이들과 고생만 하다 먼저 떠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쳤다.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보다가 문득 오래전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이탈리아가 떠올랐다. 아내는 살아생전 늘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곤 했었다. 아내가 건강했을 때 잠시라도 여행을 갔었더라면. 그 순간 영철은 결심했다. 그래, 이탈리아로 가자. 며칠 후 영철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영철은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났다. 그는 곧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짐을 싸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출국 당일 영철은 아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마음속 깊이 아내에게 다짐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살아있을 적에 함께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앞만 보고 여유 없이 살게 했던 것이 후회돼. 내가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를 대신 다녀올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이탈리아에 도착한 영철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로마의 콜로세움,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베니스의 곤돌라,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 등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롭고 아름다웠다. 영철은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 중 만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생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모든 것이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처음에 느꼈던 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말끔히 사라졌고 자신감이 붙었다. 이탈리아 여행이 끝날 즈음 영철은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스페인도 가보자. 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하고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명작들을 감상했다. 여행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영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다짐한 그의 결정은 옳았다. 그동안 하나둘 쌓여있던 가슴속의 결핍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영철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그는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고 결국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했었다. 이제 그는 그림도 배우고 싶고 작가가 되어보고 싶기도 했다. 그는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몇 주 후 영철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고 눈빛은 다시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방 한켠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다. 틈틈이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고 남은 시간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학원에 등록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다. 몇 년이 지나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몇몇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작품이 팔리기도 했다.
영철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철은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문득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영철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철의 그림을 보았다고 했고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70대이신 할머니는 젊었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 5명의 동생을 뒷바라지해야 했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하고 사셨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모두 결혼에 출가하니 결국 혼자 외롭게 남겨졌고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 하나 사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후회되었다고 했다. 영철은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이제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철이 물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까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영철은 할머니와 자주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었고 그림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영철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용기를 얻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영철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나의 2번째 인생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영철은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사람들은 영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영철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 영철은 이제 60대 초반을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설레었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영철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그는 몸소 증명해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 인생은 60부터야. 영철아,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리고 그렇게 영철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 남은 인생 동안 그는 더욱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영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철은 올해로 57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막연하게 나는 아직 젊어라고 자신을 다독였겠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정말 나는 아직 젊은가? 라고 말이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 둘을 키워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첫째인 아들은 이미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고 둘째인 딸은 외국으로 취업해 떠난 지 몇 년째 소식만 간간히 전해져 올 뿐이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조용하고 썰렁해졌으며 심지어 삭막하기까지 하였다. 영철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안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홀로 무료함을 달래야 했다. 집안에는 오로지 텔레비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은퇴를 앞두고 점점 더 쓸쓸함을 느꼈다. 영철은 퇴직을 몇 달 남겨두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오랜 경력을 인정받아 마지막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열정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은 더 이상 그에게 활기를 주지 않았다. 출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검었던 머리는 대부분 흰머리로 바뀌어 있었다. 패기 넘치던 젊은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왜소한 중년의 남성이 거울 속에 꾀재재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영철은 자신이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하루는 퇴근길에 영철은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은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짧구나. 여지껏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일이 허무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도 역시 영철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길이 그토록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다. 오늘은 그냥 회사를 쉬자. 그는 그렇게 마음먹고 지하철을 내렸다. 그리고는 종일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 영철은 일단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주말에는 늘 가족들과 자주 오던 곳이었지만 혼자 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마치 영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넌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니? 영철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다. 다음 날 영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무작위로 한 권의 책을 골라 앉았다. 책 제목은 나의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다. 영철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몇 페이지를 넘기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책 속의 주인공은 영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 생활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었다. 영철은 책 속의 주인공이 마치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영철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겨났다. 그래, 여행을 떠나자.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영철에게 여행이란 신혼여행뿐, 번번한 가족여행을 가보지도 못하고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었다. 경제적 풍요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자신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한 시간조차 갖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되었다. 아이들과 고생만 하다 먼저 떠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쳤다.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어보다가 문득 오래전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이탈리아가 떠올랐다. 아내는 살아생전 늘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곤 했었다. 아내가 건강했을 때 잠시라도 여행을 갔었더라면. 그 순간 영철은 결심했다. 그래, 이탈리아로 가자. 며칠 후 영철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영철은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났다. 그는 곧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짐을 싸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출국 당일 영철은 아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마음속 깊이 아내에게 다짐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살아있을 적에 함께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앞만 보고 여유 없이 살게 했던 것이 후회돼. 내가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를 대신 다녀올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이탈리아에 도착한 영철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로마의 콜로세움,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베니스의 곤돌라,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 등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롭고 아름다웠다. 영철은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 중 만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생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모든 것이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처음에 느꼈던 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말끔히 사라졌고 자신감이 붙었다. 이탈리아 여행이 끝날 즈음 영철은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스페인도 가보자. 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하고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명작들을 감상했다. 여행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영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다짐한 그의 결정은 옳았다. 그동안 하나둘 쌓여있던 가슴속의 결핍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영철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꿈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그는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고 결국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했었다. 이제 그는 그림도 배우고 싶고 작가가 되어보고 싶기도 했다. 그는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몇 주 후 영철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고 눈빛은 다시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방 한켠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다. 틈틈이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벌고 남은 시간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학원에 등록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다. 몇 년이 지나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몇몇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작품이 팔리기도 했다. 영철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철은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문득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영철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철의 그림을 보았다고 했고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70대이신 할머니는 젊었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 5명의 동생을 뒷바라지해야 했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하고 사셨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모두 결혼에 출가하니 결국 혼자 외롭게 남겨졌고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 하나 사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후회되었다고 했다. 영철은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이제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철이 물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까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영철은 할머니와 자주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었고 그림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영철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용기를 얻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영철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나의 2번째 인생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영철은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사람들은 영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영철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 영철은 이제 60대 초반을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설레었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영철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그는 몸소 증명해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 인생은 60부터야. 영철아,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리고 그렇게 영철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 남은 인생 동안 그는 더욱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영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